자, 이어서 유선암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선암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거대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스케줄들이 예정돼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당연히 엔비디아의 어닝 관련한 내용이겠지만 이것 말고도 오늘 주요 스케줄로는 건축 승인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제자 주거비 관련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것에 비해서 오늘 나온 지표는 예상치와 일치 혹은 소폭 상회하면서 상당히 그냥 나쁘지 않은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오늘 발표되는 지수 중에서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것 이외에도 신규 주택 판매와 원유 재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20년물에 대한 채권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요. 20년물 채권 입찰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기준으로 아마 조금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년물 채권 입찰이 성황리에 맞춰야 채권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금리가 좀 안정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적이길 바라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채권에 대해서 그 수요가 높아지려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는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 시기, 지금 당장 다른 자산들이 굉장히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시기에 보통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시기가 오기에는 미국이 지금 너무 잘 나간다라는 결과가 사실 가장 악영향이기도 하고요. 사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언급하기는 했지만 현재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미국 경제가 GDP가 지금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연준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수준은 2에서 3%의 GDP 상승인데 5%의 상승이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립금리의 상승을 예상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립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옵션들 발행량을 봤을 때, 옵션 참여자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높은 변동성을 예상하는 장 마감 이후에 커다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결과가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좀 재미난 건 캐시 우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돈나무 누나가 엔비디아를 팔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팔았다는 얘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캐시 우드 누나가 좀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에도 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엔 캐반꿀이던데 캐반꿀. 캐시우드 그러니까 누님과 최근에 예. 다들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네. 이번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 팔고 줌 주식을 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워낙 캐시우드의 그 성적표가 안 좋았던 터라 캐방꿀이라고 하던데 자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지 사실 근데 엔비디아는 약간 걱정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작년 10월 저점에 비해서 340%가량 급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러니까 계속 좋아지는 건 알긴 알면서도 어 정말 팬시한 실적을 발표하지 못하면 약간 불안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월가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SR 기준으로 매출 대비 주가 기준으로 4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주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밑에 보통 이제 우리들이 묶어서 얘기하는 마소, 뭐 아마존 이런 애들도 11배를 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3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미 성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선반영된 거는 사실 확실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선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서프라이즈 나올지 이 두 가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저희가 내일 실적 발표되면 그 내용들 정리해서 내일 이 시간에 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봤고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UPS가 노조와 드디어 5년 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예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기는 했지만
적으로 5년 계약에 사인을 했다라는 건 다른 의미를 가져가는데요. 일단 이 5년 계약에 포함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한 명당 약 2만 불 이상의 연봉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UPS에서 일하는 평범한 드라이버는 약 연봉 17만 불.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베네핏까지 합쳐서기는 하겠지만 거의 17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발표가 노조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17만 불이면 진짜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UPS가 이제 오버타임 일도 못 시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봉과 여러모로 임금 상승률에도 좀 여러 가지 이바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17만 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2억 한 3천 될까요? 2억 3천 아니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UPS에서 일하면 이거 그 운송하시는 분의 연봉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 말고 운송하시는 분이 17만 불이라고요? 네, 저 정도 연봉이면 뭐 거의 어, 약사보다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좋네요. 저도 막 알바 뛰어볼까 생각 업을 중입니다. 업을 바꾸세요. 업을 바꾸세요.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7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환율 1,340원 정도 쳤을 때 2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3천만 원 정도 돼요. UPS를 취직해야 되나? 참. 이게 그러니까 노조와의 계약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라는 거죠. 네, 노조와의 협상이 있었고 음, 그 이후에 노조와 5년 계약을 맺게 됐는데 그 5년 계약 안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기업단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뭐 기존에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17만 불이라는데 그 전에 뭐 만 불 받았다가 17만 불 될 것 같진 않고 뭐 한 15, 16만 불이었다가 17만 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 사실 기업단 입장에서는 좀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런 것들이 베네핏 관련한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마 연봉 자체가 17만 불이 되지는 음, 않았고 음. 아마 연봉은 13에서 14만 불 사이에서 베네핏을 추가를 했을 때 보험 관련 비용이나 여러 가지 추가 베케이션 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을 때 아마 17만 불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높은 연봉이기도 하고요. 거의 사실상 10% 이상의 인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모든 베네핏 패키지랑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자금이 UPS를 통해서 쓰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PS 소식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참 참 걱정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나이키가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이키가 중국 매출이 이번에 신통치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국의 7월 소매 판매 성장률이 2.5%로 둔화되었다라는 부분과 앞서서 어저께 발표된 딕스포링굿 어떻게 보면 나이키가 가장 잘 팔리는 곳 중 하나인 딕스포링굿이 사실상 안 좋은 어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두 부분이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나이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조금 악재를 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어닝 발표를 조금 일찍 갖고 왔는데 풀라커 같은 경우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풀라커는 신발 전문 판매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현재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배당금을 나중으로 미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 뉴스들이 발표가 됐는데 플라커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도 좋지 않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합쳐서 플라커 자체가 매출이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나이키와 연관이 돼서 나이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데에도 크게 연관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신발을 판매하는 판매점들이 가이던스를 훅훅 낮춰버리고 배당도 못 줄 수 있다고 하고 하니까 나이키도 잘 안 팔리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이키의 주가까지도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음, 중국 내 매출의 하락이 아무래도 가장 커다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나이키 하면 요즘에 또 한 가지 약간 좀 우려스러운 점이 뭐냐면 물론 중국도 있겠지만 나이키 하면 러닝화 아니겠습니까? 나이키의 탄생 자체가 그 육상 코치와 육상 선수가 만든 기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나이키 하면 러닝화인데 요즘에 미국에서 러닝화가 뭐 온홀딩스 러닝화랑 그다음에 호카 러닝화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호카 신발을 신어봤는데 되게 편합니다. 일단 러닝화라기보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등산화로 많이 쓰는 편인데, 음, 확실히 나이키보다 훨씬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능성에 치중을 약간 기능성으로 사실 나이키를 따라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신발이 편합니다. 음. 만약에 편한 거를 추구한다면 요즘 나이키보다 다른 신발을 신는 추세가 많다 보니까, 저도 호카 원을 많이 신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 말고도 사실 중국 쪽에 나이키 관련한 나이키가 그냥 예전만큼의 장악력이 있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호카와 온을 그렇게 많이 신긴 해요, 실제로도. 호카는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을 해주기도 했고, 제가 신어보니까 어, 너무 편해서, 어, 제 주변 친구들도 신어본 친구들은 다들 만족을 했었기 때문에, 음, 개인적으로는 호카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키나 뭐 아니면은 아디다스 이런 신발을 먹어치울 정도까지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온은 일단 상장사고, 호카도 상장사 아닌가요? 제가 호카도 상장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쪽 주식을 잘 안 아, 가져와서. 알겠습니다. 온은 온 홀딩스라고 해서 아마 상장사일 거고, 호카는 제가 나중에 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말 그 완전 시장을 장악하던, 뭐 신발을 장악하던 나이키의 모습과는 지금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한다라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박힌 총재가 어저께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재미난 건 보호만 총재가 조용하니까 박힌 총재가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재가속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금 당장 GDP가 높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튀어오르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면서 추가 금융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인플레 목표는 2%, 2.5%, 2.8%가 아니라 2%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 관련해서는 안 오르는, 어떻게 보면 중립금리 관련해서는 호재,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악재로 나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중립금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중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 중국주에서 지금 사실 계속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역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11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주, 특히 블루칩들 위주로 여기서 말하는 블루칩들이란 보통 탄탄한 회사들, 뭐 알리바바 아니면은 뭐 텐센트 이런 종류의 회사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종류의 회사들에서 사실 11조 원에 해당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YOY 기준으로도 거의 80%가 넘는 해외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있는 만큼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현재 중국주에서 바깥으로 이동 중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다. 확실히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관련해서는 아까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여러모로 좀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컨선들이 약간 조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너무나 리스크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트럼프 소식도 꽤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금을 모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좀 재미난 건 미국에서의 물론 무조건 얘네들이 얼마만큼의 자금을 펀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항상 일치하거든요. 더 많은 펀딩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펀딩을 받는 건데 현재 트럼프의 현재 자금 투자 받으면 약 72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그 밑에 다른 공화당 쪽 대선 주자들은 2등인 론 데산티스가 17밀리언에 해당할 정도로밖에 모으지 않았다는 점, 사실상 5분의 1에 밖에 해당하는 값어치가 사실 지금 주어졌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은 트럼프가 이번에 공화당 쪽 대선 주자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데센티스가 이번에 GOP 쪽에서 공화당 내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지막에 메이크 올 브레이크 모멘트를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공화당 쪽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조금 김 빠지는 모양새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대선 주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선의 무브가 되는 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는 나중에 또 계속 전해주세요. 자, 다음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게 액티비전 뉴스는 아니네요. 이거 이번엔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엑셀에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파이썬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조금 더 엑셀의 기능성을 향상시켜줄 종류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47달러, 한 달에 47달러만 내시면 이제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를 엑셀에 추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조금 부족한 VBA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좀 할 때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온다. 훨씬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엑셀을 사용하는 거면 인공지능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인공지능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어, 없지만 네네.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조금 더 내가 자동화를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동화가 꼭 AI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알고리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AI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요. 자, 다음 뉴스는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직원들에게 반드시 좀 사무실로 나와라 이렇게 좀 푸시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에 골드만삭스가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뉴스를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연준 관련해서 여러 조사 관련한 압박과 규제 관련해서 조금 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고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되기도 했지만 어제자로는 재미난 뉴스가 전달이 됐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에 5일을 오피스에 출근을 해라라고 하면서 백투오피스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좀 재미난 부분인데 사실 제가 최근에 맨하탄 가서 오피스 관련한 동향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공실률 이거는 뭐 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그 주변 인물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 오피스 공실률이 줄어간다라는 뉴스가 생각보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들 안에서 이제 건물주들 사이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 관련한 리스크는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유선남님을 맨날 이제 이제 그 화상으로만 만나보다 보니까 지금 집에 계시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집에 있고요. 사실 이제 맨하탄에 출근할 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컨설팅을 하러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높으신 분들 혹은 건물주들을 만날 기회도 있다 보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꽤 그러면 상당 부분 물론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유선남님께서 만나보는 이제 건물의 어떤 그 관리인이나 아니면 주인 이런 분들 보면은 조금씩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제가 만나서 만나뵌 분 음.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하셨습니다. 분이 알겠습니다. 좀 빨리 좀 줄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업은 이 팬데믹 때 굉장히 인기 끌었던 운동기구 이거 뭐라고 하죠? 이게 자전거 타는 거? 아무튼 운동기구 펠로톤입니다. 네, 맞습니다. 펠로톤이 오늘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펠로톤 같은 경우는 매출을 아주 소폭 상회하기도 했고요. EPS는 미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투자자들은 안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현재 주가가 30%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냐면은 펠로톤의 이번에 어닝 발표 내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손실이 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유료 서브스크라이버, 유료 회원들 숫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예상보다 안 나왔던 이유가 아무래도 자전거 관련한 리콜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펠로톤의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어닝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거의 30%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펠로톤 가격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거의 세 자릿수 아니었을까요? 이 기업이?
지금은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다 보니까 저렇게 집 내부에서 하는 운동에 예전만큼의 관심이 많이 쏠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거울로 설치해서 거울을 보면서 하는 운동회사 하나도 망하기도 했고요. 음. 전체적으로 이제 집에서 하는 홈짐 트레이닝이 예전만큼 각광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이 방금 전에 개장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좀 부담스러웠던 금리가 다소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그 시장 뭐 초반 분위기부터 한번 보죠. 나스닥 뭐 강보합, 다우도 강보합, S&P 500도 강보합 이 정도긴 해요. 지수의 움직임은 일단 이 정도인데 금리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걸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금리가 좀 이제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문을 열었었고, 오늘은 이제 미국 금리도 약간 안정될 것 같다라는 뉘앙스로 약간 바꾼 건데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글로벌 제조업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PMI 지수를 국가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7월까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독일이 굉장히 안 좋아요. 뉴스 많이 보셨죠? 독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언더스탠딩에서도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독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유로존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로존이 안 좋고 독일이 안 좋고 또 영국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PMI가 굉장히 그 지난 8월 33개월 내 최저치 이 정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로존을 대표하는 이제 그 독일의 채권 이라고 볼 수 있죠. 2년물 우리가 분트라고 부르나요? 이 독일의 채권 금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23일 기준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의 3.08에서 3.1에 가까웠던 금리가 이틀 동안 거의 뭐 3.0%까지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금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지금 지난 5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362%. 그래서 막 와 이거 4.4 가는 거 아니야? 4.5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꽤 가파른 속도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는 것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리가 너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지금 0.4% 오르고 있고요. 다우 지수가 0.16, S&P 500이 0.34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로 좋네요. 구글 1.6%, 마이크로소프트 0.6%, 애플도 0.9%. 하지만 테슬라만이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야 그 실질적인 주가의 흐름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의 움직임은 약간 그냥 관망 심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머크가 오늘 크게 올라가네요. 머크가 한 3.6%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인 그 에너지 대장주들 엑손모빌 그리고 옥시덴탈 이런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풋라커의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나이키의 주가도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나이키는 아무래도 오늘 이 정도로 계속 가다가는 어제까지가 나이키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해서 사상 최고 신기록, 사상 최장기간 신기록의 하락세였잖아요. 오늘까지 하면 한 10거래일 연속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키는요. 자, 나이키도 한번 보죠. 자, 나이키는 그 제가 한 지난 한개 분기 전쯤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의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중국에서의 소비가 뭔가 회복 심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룰루레몬에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랄프로렌에서도 나왔었고 몇몇 기업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이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경기의 그 지표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나아지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도 이것을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에도 그 나이키와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어땠었냐면 보면은 싼 건 맞는데
싼 건 맞는데 중국의 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여파를 나이키가 결국은 피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기 호카와 오늘 제가 얘기해드렸었잖아요. 호카부터 한번 볼게요. 호카가 상장사냐 아니냐? 상장사 맞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던데 데커스 브랜즈라고 하는 어그부츠 만드는 데 있잖아요. 자, 어그부츠 만드는 그곳에 호카가 있고요. 그래서 호카는 데커스라고 하는 기업. 자, 데커스 아웃피터스. 그래서 이 DECK라는 그 심볼을 치시면 호카의 기업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온 홀딩스 자체가 그 온 브랜드입니다.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온 홀딩스의 조깅화, 러닝화 이게 바로 온이고요. 온은 심볼로는 온. 아이고 한글이네요. 온 홀딩스는 이겁니다. 자, 온 홀딩스는 이 심볼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이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나이키는 이렇게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97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잭슨홀과 주가. 이게 로이터에서 그림을 참 잘 마련해줘서 잭슨홀과 주가의 움직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사실 2022년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연준의 역할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엄청나겠구나 해갖고 이제 3.4% 하락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이때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갈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시장에서 안 좋은 반응을 했었는데, 사실 이 제목부터가 그렇습니다. 2019년과 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 논 이벤트 주식시장에 그렇게 상관관계도 많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9년에 한번 크게 하락했고 2022년에 크게 하락했고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 잭슨홀 미팅이 시장에 아주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로이터에서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잭슨홀 미팅 보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산남님, 제가 빠진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조금만 더 제가 들은 정보들을 얘기를 하면, 사실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중립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을 했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잭슨홀에 대한 어느 정도 미리 보기 용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파월 같은 경우도 중립금리를 너무 믿지 마라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중립금리가 2.5%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아마 잭슨홀 내부에서 그래도 그렇게 강력한 발언들은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냐면 지금 은행들이랑 여러 신용등급 강등이 이어지고 있고 채권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 안에서 아무래도 너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반대로 GDP가 너무 높은 상황,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너무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으므로 아무래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파월이 잘하는 모호한 화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머크사와 구글의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네요. 오늘 빅테크들이 좀 잘 나가고 있고, 아마 어제자 조금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메꿔가는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발표 이전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고, 나이키는 역시 중국 쪽 문제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장 시장의 초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주요 뉴스까지 확인 도와주신 유산환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바빠질 것 같네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으니까 굉장히 바쁠 것 같네요. 금요일은 11시에 파월 의장이 연설하는군요. 우리 방송 때는 못 보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밤 좋은 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